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에서는 46번 문제입니다. 자, 가계범의 약관 조항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5회 기출 지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죠. 허용될 수 있는 것하고 나오죠. 자, 약관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1개월 이내다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자에게도 불이익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보험 계약자 등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이익 변경은 금지이기 때문에 1개월 해버리면 계약자도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이죠. 자, 증권 교부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간은 1개월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 말 1개월 이하로 하면 안 됩니다. 2주 내에 하나여 해버리면 이것은 계약자에게도 불이익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좁게 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도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 말은 일반적으로 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죠.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입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계약의 부활 청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활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자 계속보험료 지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해지가 돼가지고 아직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자는 연체 보험료에다가 플러스 약정이자죠. 약정이자를 합해가지고 부활 청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자가 청구하게 되면 보험자가 일종의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 똑같이 30일 전에 납부 통지를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일단 부활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럼 일단 해지환급이 지급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해지환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이 되버리면 부활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럼 계약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환급을 반환해서 돌려주게 되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계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3번이 맞고요. 자, 4번입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입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증명이 됐다고 나오죠. 이때도 면책을 시키는 조항은 우리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고지의무를 위반을 했지만 이게 사고 발생 영향이 없다. 이게 증명이 됐다고 나오죠. 이때는 일종의 보험자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은 당연히 불이익변경 금지임으로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있는 걸 물어보니까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 나오죠.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보험자가 중요 내용을 약관 설명을 아니한 약관 조항이죠. 자, 그러면 설명하지 아니하면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 자,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설명을 안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보험자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죠.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버리면 이걸 가지고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 보험약관 용어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서 계약자의 개별적인 의사를 구체적으로 고려 해석한다. 약관 해석이죠. 약관 해석할 때 있어서 계약자 개별적 의사를 구체적 고려. 자,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개별적 의사는 개개인을 따진다는 의미인데 그런 게 아니고 약관 해석할 때 있어서는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2번도 잘못됐습니다. 자, 3번은 약관조항의 설명을 위반한 경우죠. 그 약관조항을 계약조항에, 즉 계약에 편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취소하는 것보다도 계약자도 유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상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차라리 그 약관 조항을 계약에 편입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취소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취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계약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 계약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단지 그 약관 부분에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의 내용에 집어넣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4번이죠. 자, 대원 판례는 거래상 일반적 공통적 계약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나와 있죠. 이런 사항들은 그 약관 조항은 교부 의무가 없다. 틀렸죠. 이런 사항은 명시,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 계약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는 없죠. 하지만 교부는 해야 됩니다. 교부 의무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 그건 잘못된 의미죠. 설명할 의무가 없다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7번에 옳은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봤죠.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때는 설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약관의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사항도 역시 설명 의무는 없다. 또 3번, 디귿이죠. 자, 계약자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럼 본인이 안 걸로 보는 거죠. 그때도 역시 설명 의무는 없다.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 모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기억, 미은, 디귿입니다. 고로 정답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9번 문제에서 자, 갑보험회사가 나오죠. 자, 갑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입니다. 자, 설명에는 중요 내용이 나와 있죠. 포함하고 있지만 갑회사가 즉 보험자가 설명을 안 했다고 말 보입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판례 기출 지문입니다. 1번. 자,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안 해두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된 시점이면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자, 갑보험회사는 그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됩니다. 교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계약이 성립해서 4개월이 된 시점이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것도 맞죠?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개월에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또 4번이죠. 자,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갑보험회사 보험자는 그 중요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그 위반한 그 중요사항, 그 중요한 그 조항에 관한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